네, 연휴 첫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직격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당내에선 망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표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반격하면서 예고한대로 장외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그제 기자회견 모습 보고 오시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선당부사였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 동력을 얻어서 미래 세대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네, 이 62분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이준석 대표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셨잖아요. 기자회견 중간에. 근데 막 휴지도 없어가지고 마스크로 눈물 닦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수모죠. 왜냐하면 하는 거를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윤핵관과 윤핵관 후보인들이 절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준석이란 사람은 EXX 저 XX구나. 그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네, 이현주 위원님. 네. 점점 이 단어의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도 상당히 거친 표현 쏟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개인적으로 수모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 XX, 저 XX 네.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눈물을 보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2019년도에 당시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본인이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철수 XX. 참 네. 제가 방송으로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욕설이었나 보네. 네. 예. 그것도 본인이 안 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녹음한 게 나왔어요. 네. 자, 그러니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인데, 자 그때 안철수 의원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자,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자, 본인은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이야기를 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뭐 내부 총질하기 공적으로 한 겁니까? 예.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한 거 아니겠어요? 자, 자기는 하나도 실수한 게 없고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정말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왜 나를 욕하느냐?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기자회견도 모자라서 오늘 또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또 그걸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자꾸 개고기 이야기를 해요. 예. 참 저는 이게 불편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저 강아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정도가 애묘인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자꾸 정치권에서 개고기 판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더 할 이야기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거나 지금에 보이는 그 행태를 보면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왜 상대방만 잘못했고 자기만 잘했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 듣고 있다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실지 솔직히 참 괴롭습니다. 네.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약간 이 대표의 입장에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최 교수님,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이 XX 저 XX 이렇게 얘기를 하니 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한 거다. 어떻게 해서 이건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령이란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지령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건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당연히. 네. 예를 들면 그것도 그 혼자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이준석 대표 말에 의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전에 대선 후보 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XX 저 XX 그거는 부적절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러면 안 돼요. 누구를 향해서든 그 대선 후보잖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윤석 대표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처럼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생각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대선 후보 때 윤석열 후보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좀 더 강하게 공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뭐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 XX 저 XX라고 언급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 그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들었다라면 바로 그때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아, 그때요. 네, 우리가 많이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유리가 조금 깨져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면 오가는 사람들이 그 차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해서 폐차 직전까지 그 차가 망가지거든요. 네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만약에 자기는 당대표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또는 아니면 어떤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EXX 저 XX라고 하는 얘기가 자신의 귀에 들렸다라면 예. 당사자에 가서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대선 후보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당대표로서 제가 이 당을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제 개인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큼이라도 최대한 좀 예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오해를 당시에 풀었다라면 이렇게까지 관계가 악화될 리는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에 와서 너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너무 뒤늦은 그 변명이고 더 너무나 뒤늦은 후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김민정 교수님, 저희 이번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에서 이런 지적을 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여쭤보는데, 이 윤 대통령이나 이 이른바 윤핵관을 공격을 했는데 본인의 지금 처한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좀 해명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본인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이 예. 뭐 여기서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왜 거기 함께하고 있는 기자분들도 그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는 것인지 네. 이게 침묵의 카르텔 아닌지 네네. 하는 생각도 사실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깨진 유리창 얘기를 하시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 10년 정치에서 제일 첫 번째 기간은 이정현 대표 물러가라고 단식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손학규 대표 물러가라고 또 녹취록을 까고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잠시 본인이 당대표 할 때 조금 조용했다가 또다시 이것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본인은 개혁의 사도이고 마치 당권을 쥐고 있는 쪽은 악인 듯이 몰아붙이는 행태가 지난 10년간 계속되어 왔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과거의 두 번의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의 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또 몰랐기 때문에 뭔가 그 당권을 진 쪽이 잘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예. 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본인의 흠이 다른 사람들의 흠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면 이제 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응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이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굉장히 커진 건데요. 이 문자 내용의 주인공인 이준석 대표, 그 문자를 봤을 때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죠. 선거 때 보면 제가 얼마나 지방을 열심히 다녔습니까? 새벽 4시에 고속버스 타기도 하고 무슨 새벽 5시 기차 타는 건 일상이고 막 이랬는데 무슨 뭐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 들리고 기자들이 왜 저한테 그때 전원해 줬냐면요. 안쓰럽고 걱정해서 전원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순진하게 선거만 뛰다 나중에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설마 나중에 실제로 공개적으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오히려 안심시켰어요. 근데 결국에 터진 거는 체리 따봉이죠 나중에. 뒷담화 할 거면 들키지나 말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사실 이준석 대표는 뭐 계속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자 메시지 공개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지금 대통령실도 이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게 네. 결국 논란을 확대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 예. 그러면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아. 판단 때문에 이제 한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에 보면서 정말 뒷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공개되지 않는 뒷이야기들이 많아요. 기자들 그런가요? 만나서 뭐 딴 사람 욕하기도 하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덮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정치라는 관계가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 관계라도 뒷담화하고 다 욕하거든요. 그거 다 따지면 세상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관계 또 어떤 뒷이야기들 본인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그 원희룡 이 장관하고 두 사람이 통화할 때 그거 곧 정리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예.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나는 지구를 떠날 것이다 예. 라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네. 전략적 동맹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두 관계를 완전히 섞어버리면 세상에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서 자신은 그렇게 예전부터 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제, 그 홍준표 시장이 오죽했으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 내부 총질 당할 만큼의 일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전부 다 끄집어내서 또 대통령하고 독대한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지금 이 논란을 확대시키는 게 정말 정치인으로서 관계가 어쩌면 자세가 올바른 것인지 뭐 이건 뭐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 선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이준석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이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 선언입니까? 결별 선언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하죠. 또 한번 두 분이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눠볼 수는 없습니까? 제가 무슨 뭐 대통령을 안 만나 뵌 것도 아니고 뭐 만나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제가 뭐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에 이렇게 목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면은 그에 대해서 해석이 뒤따를 것이고 예를 들어 저에게 뭐 어떤 유감 표명을 이제 네. 한다고 했을 때는 네. 그거는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런 거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요.